자, 일단 뭐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해줄게. 원래 여기 맨 앞장에 이 문제 푸는 설명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빠졌어 자료가. 자, 일단은 지수로그 학답형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 자체를 좀 정리해볼게. 이게 그냥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 나오는 방식, 문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밑이 0과 1 사이냐 아니면은 a가 1보다 크냐, 뭐 y는 ax 혹은 y는 로그 ax에서 증가냐 감소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묻는데 증가 감소에 대해서 이제 묻는 방식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묻긴 물어. 근데 이게 표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의식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어. 이건 문제에서 볼 거야.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보면은 항상 정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점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가 함수보다도 더 중요해. 정점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정점이에요. 이제 그 교과서에 처음 보면은 0,1이라고 하는 정점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거기만 중요하냐? 꼭 그렇진 않아. 1,a도 중요하고 2,a 제곱도 중요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1,a분의 1도 중요합니다. 저런 점 때문에 자료 있어? 없어? 저런 점 때문에 지수 너희들이 이제 이 지수로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거 조금 그런데 자, 일단 대충 이렇게 깍두기 그림이라고 하죠. 격자점 요걸 그려줘야 돼. 이 격자점을 그리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이야. 그래서 정점 때문에 얘네들을 줄 맞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네모칸 안에 이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물론 몰라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교육 과정에 있는 게 너희들 지수로그 함수 처음 배우면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이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찍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x좌표가 점점 커질수록 얘네가 점점 커지고 뭐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그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점으로 어떤 문제를 내는지를 좀 알려줄 거고 큰 틀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함수의 이제 특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가함수, 정점, 그 다음에 여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얘네들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 있어요. 평행 이동은 너희들 알고 있는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점 대칭이냐, 0,0 대칭이냐, 뭐 이런 대칭이 있습니다. 그냥 뭐 대표적인 걸로는 그냥 뭐 y는 ax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뭐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ax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를 또 여기에 있는 이 대칭시킨 애를 다시 또 y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가 돼. 그래서 함수의 모양꼴을 보고 얘가 나오고 얘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 이거 우리 뭐 이제 지난 시간에 미적분에서도 해봤지만 미적분에서 뭐 이런 함수 나왔었잖아요. 여기 2에다가 x 빼기 2랑 이 함수랑 뭐더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기 1이었나? 더하기 1이었나? 이 함수랑 이 함수 특징을 잡아갖고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칭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평행 이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이런 걸 이제 당연히 물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건 이제 엄밀히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제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 이게 지수 함수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ax로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당연히 얘를 뭐 이제 대칭하면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요거 지수 함수를 90도로 회전시켜서 이 빨간색을 만드는 이 과정이 예전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거든 사실은. 근데 문제가 나와.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수 함수를 가지고 회전시킨 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를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하나 더 요거를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좀 접목을 시키면 이게 y는 x 대칭 요 과정이 항상 들어가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언제? 이게 밑이 같을 때.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도 요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문제를 보다 보면은 여기 2x가 나왔는데 이게 기분 나쁘게 y는 로그 3x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랑 얘는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교육 과정상 이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교육 과정상 교과서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 밑이 같을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가 밑이 달라.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시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y는 로그 2x를 이거를 하나를 그려주고 들어가야 돼. 이게 보조선이야 하나에. 그래서 밑이 같지 않으면 같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기준이 돼서 문제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에 대해서 끼워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함수에 대한 부분을 또 더 들어가면은 함수의 성질 보면 이제 볼록성에 대한 얘기죠. 볼록성. 근데 이 볼록성이 여기다가 쓰자. 볼록성.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볼록성은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점의 개수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요건 이제 수원수2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점 한 개에 대해서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얘를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볼록성을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볼록성을 이제 묻는 질문 방법 자체가 어려워. 왜냐면은 문제 자체는 볼록하지 않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것도 개념에서 빠졌거든. 교과서 개념에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교과서 같은데, 그 보조자료 같은 데는 볼록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수능 문제의 용어 자체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 표현을 다른 걸로 합니다. 그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이제 점의 개수로 표현을 해요. 이제 점 두 개로 볼록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걸 가지고 표현합니다. 위로 볼록인 상황을 직선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 A, B 두 점을 가지고 이런 거 한 번쯤은 봤을 거. 얘가 F에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느냐, 혹은 이렇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볼록성을 표현을 해. 그러니까 볼록성의 표현이 이게. 근데 너희들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위 아래냐 이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유명한 부등식이 젠생 부등식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은 아닌데 볼록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쨌든 점을 두 개를 가지고 엄밀히는 점이 세 개이긴 하겠지만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기준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가지고 볼록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흔하게 나왔지. 그런 거는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3개짜리 한번 볼게요. 3개. 점 3개도 많이 나와. 근데 너희들이 이게 볼록성인지 모르고 대부분 풀어. 자, 아래로 볼록에 점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문제화돼서 나오는 게 이렇게 된 기울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특정 점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기울기와 얘네 기울기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혹은 이 기울기를 묻기도 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볼록성을 따져.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상황이면 점 하나를 잡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수원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수원에 그러니까 수원의 이 지수로그 함수가 미적분 파트로 들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점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이게 이제 기울기의 순간 변화율까지 작업을 해갖고 그때 이제 볼록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갖고 요거는 이제 못 내고 이제 점 하나에 대해서 당연히 F'A가 뭐 이게 양수냐 음수냐 초월함수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으로 이런 이제 기울기를 따지는 거는 이제 미적분 영역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내지는 않아.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수원 과정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다 볼록성으로 연결이 돼요.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 접근이 더 편해져. 그다음 네 번째, 점 4개짜리. 점 4개짜리도 많이 나왔어. 점이 무려 4개야. 이렇게 되면 볼록성을 따지는 방법은 이렇게 2개를 따져주면 돼. 이렇게 2개를 따져주면 되고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돼. 뭐 알겠지만 얘를 고정을 시켜놨다고 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기울기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기준이 되는 기울기보다 작아졌다가 뭐 같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점을 4개를 노란색으로 잡아버리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볼록성이 이제 보통 이제 합각형에서 디귿으로 많이 들어가요. 디귿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볼록성이 어쨌든 사실상 너희들이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또 보이게 되니까. 자,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이거 문제 잘 풀어온 사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풀어왔다. 왜냐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해요. 잘 못 풀었어? 아직까지 좀 정신이 없지? 학기 초라서.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이 있어? 풀어온 사람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1번에서 니은 1번에서 니은 질문 있어? 그러면 한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자, 이런 부등식 1번의 니은 A가 크냐 B가 크냐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아직 요거 푼 사람 그래도 1번 아직 거의 안 풀었구나.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 줄게. 1번을 그냥 풀어봅시다.
대소 비교 관계는 나중에 한 번 더 짧게 할 겁니다. 네, 일단은 뭐 학답형을 먼저 끝내고 중요한 거 먼저 끝내고 뒤에 하나 넣어놨나? 기억이 안 나. 아니요. 자, 해볼까요? 뭐 그냥 별거는 없는데 일단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대수로 이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어. 자, 일단은 뭐 이게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A, B 두 개 곱한 게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야. 뭐 A는 0과 1 사이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라고 하는 애가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도 여기 루트를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이게 이제 역수관계죠. 그래서 B와 A가 역수관계 이런 정도가 이제 되면 되고, 이제 기억에서 A가 이제 음수이냐, 근데 이거는 뭐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의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분의 1의 로그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요. 밑이 A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감소함수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이걸 y는 2분의 1에,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오버해서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으면은 상관없어. 근데 이 나중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충 이쯤에 뭐 a가 있을 것 같고 대충 이쯤에 뭐 b가 있을 것 같죠. 뭐 0과 a와 1과 b의 관계를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 b를 집어넣었어. b를 집어넣은 값은 여기 음수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대수로 그냥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수로 그냥 얘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그냥 로그를 취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프 요거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과 a와 1과 내신할 때 많이 하는 방법 있잖아. 여기다가 밑이 a인 애를 깔아. 왜냐면 얘를 만들어야 되니. 여기다가는 못 깔고 로그 a, 로그 a, 로그 a. 근데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밑이 어쨌든 이거는 비교가 안 되고,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고, 그러면 로그 A, B는 음수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은 돼.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수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다 배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위치를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2분의 1을 이렇게 이제 곱해준 요 상황이 A가 됐잖아. 근데 A랑 B가 어느 게 크니? 라고 했거든. A랑 B가 이거의 역수관계래요. 역수관계. 그러면 얘가 이제 기준이 어떻게 돼? 여기가 음수인데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수관계일 때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A가 됐으면 여기가 A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쵸? 여기 1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A분의 1이 됐으면 요 위쯤이 A가 돼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1 마이너스 이제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 이제 그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잡아주려면 이 B랑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A분의 1이잖아. A분의 1. 이렇게 하고 2분의 1을 요걸 강제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B랑 A분의 1은 요거, B는 A분의 1보다 이렇게 작은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헷갈리네. 자, B랑 A분의 1이 요런 부등식인데 지금 현재 밑이 A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크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준을 이제 치면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A가 큰 상황이 되고. 됐어? 아니야? 어디가 안 됐어? 어디? 얘기했잖아.
아까 그 중간에 비등식 쓰신 거. 여기 네. 아 그거. 요건 됐고 네. 로그 A, B랑 로그 A. 이거랑 여기서 여기가 그냥 너무 빨리 갔어. 자, 다시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2분의 로그 AB는 있는데 얘를 비교할 만한 애가 없어. 그래서 이게 다 정점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정점, 격차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변에 있는 숫자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로그 A의 A분의 1이 이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정점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B가 A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에 여기다가 양면에 로그 A를 취해요.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지. 위치 1분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럼 뭐 이제 디귿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됐고, 이거는 디귿은 요 얘기야. A, B 두 개 곱해서 1이 되느냐. 자, 2번도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랑 이제 대수로 하는 거 비교하는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할게. 요거는 따로 그냥 한 30분만 하면 돼. 요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좀 더 중요한 테마를 하고요. 자, 2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y는 x랑 y는 위치 2인 x, 로그 2가 있어요. 로그 2x가 있어. 그때 기억니은 디귿을 부등식으로 되어 있잖아.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볼록성 이 얘기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증가, 감소, 볼록성 요 얘기로 계속 얘네들을 이끌어 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적분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야. 적분으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증가, 감소, 볼록성 요 얘기를 보시고, 자,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기억은 뭐 사실은 뭐 얘기를 할 게 없죠. 로그 2x랑 x가 기억에서 보면은 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 뭐 로그 함수 때문에 이제 x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 놈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얘기야. 이제 뭐 그림에서 그냥 바로 보이니까 사실 뭐 해석을 할 것도 없어요. 해석을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0,0과 0,0에서 x, 로그 2x까지의 기울기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런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상관없고, 기울기가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이 되는데, 접하는 상황이.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여기가 y는 x가 있으니 y는 x의 기울기가 1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얘는 1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 당연히 답을 이거를 실전에서 풀 때 이 두 가지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실전에서 풀 때는 빨리 한 가지 사고 방식으로 답을 내시면 돼. 이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가 x 빼기 1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도 두 개로 다 되는데, 자, 여기 x 빼기 1을 곱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x가 양수에서 이제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놈이 이제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곱해줘야 되는데, 이 곱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귀찮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얘를 이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얘를 잡고, 요거는 이제 1,0이죠. 1,0에서의 기울기를 따져. 1,0에서 기울기를 따졌을 때 항상 1보다 작니?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1보다 훨씬 커지는데.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1보다, 기준이 1인데 이게 요거보다 훨씬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등식 나오면은 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계속 이게 1이 될 수 있냐? 요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딱 이제 거기에 뭐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격자 그림을 그려주면은 좋거든. 이렇게 됐을 때가 1이 되니까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1, 2, 3, 4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격자 그림을 잘 그려주면은 유리해요. 요검수도 얘가 안 맞네. 대충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1로 딱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 자, 마찬가지로 디귿도 같은 얘기야. 쉬운 문제이지만 x분의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으니 뭐 x는 어쨌든 양수 요건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 이것도 그냥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 근데 이놈을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그냥 뭐 평행 이동시키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고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걔랑 요 빨간색 그래프랑 0,0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울기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대수로 곱해서 저쪽으로 넘겨서 그래프 대 그래프로 보는 방법도 있고 하니 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록성에 대한 얘기는 뭐 3번, 4번 뭐 이런 거는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한번 봅시다. 교육청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5번 정도 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이 정도부터는 이제 격자로 한번 그려볼게요. 정의역이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x가 지금 5 나오고 있습니다. 2x랑 x의 제곱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림을 잘 그려줘요. 1과 2. 이 격자 자체가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2차 함수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x는 요점. 여기서 탁 만나네. 여기서 만나고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일단 그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 x 좌표는 하나가 그냥 노출이 됐지. 뭐 기억은 봐도 x1과 x2가 양수니 얘네 이제 만나는 점에 대한 격자만 봐도 얘는 2고 얘는 뭐 이제 절대값이 뭐 1보다 작으니까 뭐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되죠. 양수가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곱했어. x1, y1과 x2, y2 이제 이런 이제 좌표끼리 곱한 애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 뭐 이거 자체를 이제 사각형의 면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0,0에서 이런 큰 사각형과 이렇게 작은 사각형 크기로 봐서 이제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뭐 기울기로 보기도 하는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 갖고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여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여기가 너무나 큰데 x2, y2가 이만큼에 대한 영역이고 여기서 조그만 영역이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제 디귿은 이제 조합이 바뀌었어. 여기에서 x1, y2 절대값에 이쪽으로 넘깁시다. x2, y1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이게 짝꿍이 서로 이제 어긋나 있으니까 짝꿍끼리를 이제 맞춰줘요. 이놈을 x1으로 이쪽으로 넘겨주고 여기를 x2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절대값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된 기울기와 이렇게 된 기울기. 이게 이제 볼록성에 대한 얘기야. 볼록성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를 집어넣은 의도가 아직 안 나왔잖아. 2차 함수를 넣었으면 2차 함수에 대한 의도가 무조건 문제에 반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칭이 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대칭 상황.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2차 함수를 넣은 의도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지면 이게 항상 어려워. 지금은 쉬운 문제니까 이게 딱 눈에 보여. 근데 이제 조금만 여기서 난이도를 올려도 막 급발진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자, 됐고 뭐 6번은 뭐 똑같은 문제라 사실은 됐고,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그림을 잘 그려봐. 이 깍두기 그림을 잘 그려야 기억 니은까지를 그냥 거저 먹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 하겠죠? 사인은 하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나오게. 아, 되나 이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분의 1. 아, 그렇지. 여기가 A. 여기가 B. 자,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뭐 기억 니은까지는 난이도가 없어. 그냥 더 그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 뭐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그 교과서 상에서도 놀랍게도 이게 지수 함수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딱 이 정도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문제를 낼 때 그 출제 근거가 요 놈이다 보니까 딱 요만큼만 내. 요만큼만. 그 좌표를 막 뭐 100, 200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절대로. 물론 그러지 않던 때도 있었어. 그 예전에 이제 뭐 그 재수생들이나 뭐 삼수생들이 정말 싫어하던 개수색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 아마 너희들 뭐 그냥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 보면 개수 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그게 없어져 갖고 아예 안 내요. 개수 세기는 그 수리 영역일 때 나오는 거야. 수리 영역. 수학 영역으로 지금 바뀌어서 안 나옵니다. 그거 공부하면은 시간 낭비야. 자, 해봅시다. 뭐 그런 게 나올 때는 뭐 이제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이 딱 요만큼만, 좌표도 이렇게 뭐 4개 안 넘어가요. 자, 봅시다. 그림만 잘 그리면 이 y 좌표를 물어놨는데
y좌표에 대해서 이 코사인 함수에다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이 떠요. 2분의 1이. 여기 이 점을 지나가는 게. 그래서 격자를 잘 이제 만들라는 얘기야. 이런 게.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고 그럼 2분의 루트 3은 도대체 뭐냐? 2분의 루트 3은 어디예요? 여기 코사인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이 되지. 여기 위치야 여기.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격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런 거는 주변에 있는 숫자들만 좀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라서 이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 어쨌든 맞습니다. 그다음에 눈으로 봐도 x2의 좌표가 이제 보이지. 저기에서는 이제 디귿에서 물었던 얘기야. 왼쪽 문제에서는 디귿에서 물었던 그 2차 함수의 대칭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아니 사실 눈으로 봐도 이거는 뭐 뻔히 보이는 건데, 자 요거를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증가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좌표랑 여기에 있는 좌표의 절대값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셔야 돼. 그냥 막 막무가내로 느낌으로 제가 큰 것 같아. 물론 수능에서 그렇게 돼. 수능에서는 그런 이제 직감이 이제 좀 맞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거 틀린 거지. 어쨌든 이렇게 저 2차 함수를 도대체 왜 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을 보면 이상한 숫자가 있죠. 여기는 눈에 보여. 요거는 1,1에서 x1, y1까지의 1,1이 어디냐면 1,1이 여기입니다. 여기 1,1 1,1에서 x1, y1까지 여기 기울기야. 이렇게 된 기울기. 1,1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함수가 지나가는 그 좌표고, 그 다음에 요 놈도 그래서 요 놈도 웬만하면은 이제 좌표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걸 다 없애죠. 그 y2 빼기 2분의 1과 그 다음에 여기 x2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면 요 점이네요. 요 점.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이제 x2, y2. 그럼 이쪽이네. 지금 이게 이제 그림이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볼록한 거를 점을 4개를 잡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1,1 여기랑 이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1과 x2, y2 이렇게 이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볼록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풀어주셔야 돼. 그냥 뭐 이렇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교육 과정에서 볼록성을 이런 기울기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8번 이런 건 됐고, 어느 걸 해볼까? 잠깐만, 이게 순서가 막 바뀌었네. 10번? 10번도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기출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딱 2분. 예쁘게 격자 그려서 큼지막하게 그려봐봐. 기출 문제는 아니구나. y는 마이너스 x. 만나는 점이 이게 p. x분의 1일 수 있구나. 3개네.
이거 좀 어렵다. 갑자기 어려운 게 훅 나왔지. 2분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 줄게. 딱 요 정도면 13번? 요 정도. 수능이 어려워지면 12번 정도까지 내려올 만한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아 맞다. 다음. 잠깐만. 모의고사 보기로 한 게 다음 주인가? 아 다음 주구나. 아 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22일.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에 그 등비 함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 특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모의고사 연습.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대비합시다. 자, 해봅시다.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림을 이 정도로 크게 그려야 돼. 크게 그릴 때는 이제 뭐 이런데 x좌표가 2분의 1이 기준이 되면 여기도 2분의 1을 하나 더 세밀하게 해보고 이런 걸 이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도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봐주시면 돼. 아, 기억에서 보는 거구나. 기억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냐? 그럼 일단 2분의 1을 기준을 찾아요. 여기가 이제 x분의 1 함수에서 여기가 2를 정확하게 찍는 애가 여기 2분의 1이지. 그럼 분명히 요거에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어. 아, 이거 아까 얘기를 못했구나. 이게 이제 교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 실제로 얘가 만나는 좌표 있죠. 그 정확한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 풀이 방법은 일단 정확한 좌표는 이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건 뭐 방정식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구조거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2x는 x분의 1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런 건 이제 컴퓨터로 풀어요. 컴퓨터로. 근데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다 보니 적당하게 이제 근처에 있는 좌표들을 건드리는데 그게 이제 너희들이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상관없어. 이거 사이값 정리가 들어갑니다. 사이값 정리가 보는 거예요.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이거 딱 봐도 여기 x분의 1이 크고 여기 지수함수가 작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2분의 루트 1을 또 집어넣어. 그게 지금 사이값 정리 쓰는 거야. 뭐냐면 2분의 루트 2가 이쯤에 있어서 여전히 유리함수가 큰 상황이 되면 이 사이에 안 들어가요. 근이 만나는 근이. 근데 이렇게 만나는 근에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유리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 루트 2 잠깐만 여기 먼저 잡아볼까? 여기부터 잡아볼게. 이렇게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여기 요점이 잠깐만 2분의 1에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루트 2 여기 지수함수의 요점 좌표. 그럼 여기가 이제 유리함수에 뒤집혀지는 점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집어넣나 아니면 얘 y 좌표를 가지고 같은 애를 찾아내나 이거 사실 같은 작업이야. 다른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 값에 대한 배수 비교를 해보면 이게 중간에 크로스가 됐거든. 그걸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굳이 뭐 사이값 정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쓰는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얘네들을 주변값을 집어넣어서 확인한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과 x2를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냐?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냐? 느낌은 안 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교점에 대한 얘기야.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는데 정확한 좌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가 아니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함수와 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면은 이 x가 x1이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이 x2에 대해서도 집어넣으면은 2의 x2라고 하는 애가 x2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딱 눈치가 채지면 좋은데 어떤 얘기냐면 요 놈이 역수 관계잖아. 음수가 붙었고 이걸 이제 조작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요거를 역수를 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x2가 x2가 되죠. 이걸 역수로 뒤집은 거야. 그러면 요 놈을 x1이라고 가정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 x1 마이너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2에 t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t 이거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뭐냐면 2의 t랑 마이너스 t는 누가 봐도 근은 하나야. 근은 하나밖에 없어. 근이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x1을 집어넣어서 성립했고 x2 여기 요 놈을 여기 마이너스 x2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1과 마이너스 x2가 같은 거다.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은 되게 복잡한 이제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같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볼록성에 대한 질문. PQ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으냐? 와, PQ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난감하죠 이거? 아니 이것만 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은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점 두 개가 지금 노출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서 2분의 1인 걸 찾아내는 거는 이제 좀 쉽지는 않아요. 부등식으로 막 이제 끌어가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주변에 있는 점을 어차피 볼록성은 점으로 판정하는 거라 주변에 있는 점을 빨리 찾아봐. 기울기가 2분의 1을 찾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어.
여기에 기울기에 2분의 1인 애가 있어서 사실은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고생 없이 바로 저기 2분의 1보다 큰 애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점이 사실 몇 개냐 이거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울기 요소들 그런 점들 노출되어 있는 점들에서 2분의 1을 찾아내는 이런 약간 직관적인 센스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11번은 뭐 좀 쉬워서 이건 넘어갈게. 질문 있으면은 11번 이런 거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 16 뭐 이런 데까지 다 기울기에 대한 요소로 잘 살펴보시면 볼록성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17, 18번까지 이거 제목이 안 들어갔네. 만들다 말았구나. 자 일단 19번 한번 봅시다. 19번도 이제 방정식 교점에 대한 얘기랑 뭐 다 유명한 문제라 너희들이 내실 때 아마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능 안에서 이제 해석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자 1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일단 로그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를 좀 예쁘게 그려봅시다. 3, 4까지 한번 그려볼게. 얘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콤마 아까 함수에서 하나 빨먹은 거 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몇 번 먹었지? 지수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점근선. 근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라 나도 그냥 너무 의식하다가 안 중요한 것처럼 넘겼는데 함수의 요소 중에서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의 요소를 이제 질문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얘도 점근선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 자 봅시다. 얘랑 일단 뭐 기억에서 2를 물었으니까 일단 n에다 2를 집어넣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n이 2일 때 만나는 점 여기와 여기가 A2 여기가 B2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바로 갑시다. A2가 4분의 1보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는 뭐 2분의 1과 4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 함수에서 여기 2에 딱 걸리는데 요 위치가 이게 그림만 잘 그리면 얘가 이제 4분의 1보다 큰 거를 바로 잡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점 문제가 되는 거야. 정점에 대해서 4분의 1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니은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점근선에 대한 얘기인데 점근선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건 뭐 푸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얘는 뭐 A에는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이제 표현이 있어. 너무 당연해서 생략되어 있는 뭐냐면 n이 n 플러스 1보다 클 때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감소 수열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소 수열이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함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감소 수열이니 이렇게 묻는 거고 n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쨌든 n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점근해서 y축으로 점점 붙는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뭐 별건 없는데 요거는 해석의 방법을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차피 그래봐야 증가 감소 아니면 볼록성으로 이어질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 여기 오른쪽은 쉽죠. bn이라고 하는 애가 n보다 작은 거는 눈에 보여. 여기가 bn이고 여기가 n이에요. 요거 그냥 일본어에서 bn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여기 n이라고 그냥 우겨. 이렇게 됐죠? bn과 n은 자 x 좌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x 좌표. 우리가 뭐 이제 좌표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x 좌표 아니면 y 좌표 둘 중에 하나야. 자, 요렇게 봤을 때는 요건 끝났고 이제 요 부등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뭐 복잡하니까 n분의 bn? n분의 bn 아무리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되죠. n분의 bn?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당연히 바꾸는 게 맞고 바꿔서 그냥 편하게 n을 곱해서 n 빼기 로그 2의 n이 이제 bn 이걸로 이제 보는 게 맞죠. 자, 이것도 여전히 x좌표, y좌표로 한번 나눠봅시다. 요놈이 y좌표예요. 요놈이 y좌표다 보니까 요놈은 n이 걸려있고 요놈은 x좌표야. 이게 x좌표, y좌표가 섞여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 자, 일단은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개를 알려줄게. 자, 여기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교점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교점에 대한 식은 여기 이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그러면 마이너스 bn 더하기 n 이라고 하는 애와 로그 함수가 만난 거니까 여기는 양수 부분이죠. 로그 2의 n 이거 방정식이 있지. 그러면 저 모양하고 이제 같은 애를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하면 로그 2의 n 얘를 대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방법 좀 나눠져요. 저기 로그 2n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을 통째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 여기 조금 나은 것 같다. n 빼기 bn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로그 2에 n이 되니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n 빼기 bn이라고 하는 애가 n 빼기 bn이 로그 뭐야? 뭐가 좀 이상한데? 아 미쳤지? 이게 n이 아니고 여기가 이게 n이 아니고 bn이죠. 여기가 bn이 x좌표가 y는 여기다 동시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럼 얘 대신에 요거 대신에 로그 2에 bn을 집어넣으면 되지. 요놈 대신에 그러면 로그 2의 n이랑 뭐 당연히 n이 bn보다 작아졌으니까 요건 이제 대수를 푼 거예요. 대수를 푼 거. 자, 근데 이게 다시 아까 x좌표, y좌표로 해석을 하는 방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놈이 y좌표야. y좌표. n 빼기 bn을 한번 봅시다. n에서 bn을 빼면 6일이가 뜨거든. 6일이. 아, 이게 x좌표의 차이잖아요. 근데 x좌표의 차이인데 이게 다행히도 이거 y좌표로 읽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게 직선에 이제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요놈 길이랑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이제 로그 함수가 이제 증가 함수가 되니까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소 비교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가시되 얘네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방향은 수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주니까 이게 x좌표냐 y좌표냐에 대한 의식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좀 달라져. x좌표, y좌표를 계속 보려고 한 보시고 교점이니까 교점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 같은 계열의 문제니까 해보시고 여기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번 더 이거 풀 시간을 줄 테니까 21, 22 뭐 이런데 20, 21, 22 이거 다 풀어보세요. 이거 21번은 평행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나도 이거 만들고 나서 잘 만들었다 내가 스스로 칭찬했던 문제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원 쪽을 주로 가볼게. 자, 25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문제랑 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건 아마 이제 그 매일 해 우리 과제장 이제 열심히 푼 친구들은 뭐 그냥 이거는 다 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설명해 볼게. 좀 크게 그립시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까지 가야 되니까 2로 놓고 1로 놓고 이게 그냥 좀 어긋나면은 오늘이 진짜 이상해져있네. 자, 뭐 요 정도 그냥 대충 합시다. 너희들은 종이에 그리니까 나보다 낫겠지. 마이너스 1, 1, 0. 자, 바로 해볼게. 2차 함수 그림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면 y는 근이 이제 1과 마이너스 2죠. 2x제곱에 더하기 2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고 이 점을 지나가고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3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가냐면 문제의 기억에 2분의 1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 기준으로 얘를 뭔가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눠야 되겠다를 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지수 2x를 찍어주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아래로 블록을 표현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2분의 1하고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로그 함수는 아니 지수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당연히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디귿이 요 얘기야. 이 문제를 또 건드려요. 자, 그다음에 만나는 점을 여기를 이제 여기가 x1, y1. 그다음에 이쪽이 x2, y2.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기억에서 보면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2분의 1 집어넣으면 바로 보이죠, 여기. 2분의 1에 대해서 얘가 2분의 1 지나가고 여기서 실제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여전히 2분의 1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가 큰 점. 그다음에 뭐 적당하게 뭐 이제 2분의 1 기준이니까 1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사이값 정리가 적용된 거라 그랬어. 여기서는 2차 함수가 큰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2차 함수가 작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접 대입하는 게 뭐 사실 제일 낫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y2 빼기 y1이 x2 이거 뭐 딱 보자마자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 돼요. 여기에서 x2 빼기 x1을 가지고 1보다 1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1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뭐 그냥 이미 스포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된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길이가 1이라서 이렇게 된 거를 잡아봐야 점 4개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그래서 이 1을 눈으로 딱 찾아낼 수 있으면 돼. 1에 대한 기울기가 여기 딱 있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성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한 이제 대수적인 방법도 좋고 어떤 방법도 다 좋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걸 이제 대수 작업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교육 과정상 이런 표현 자체가 볼록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볼록성을 봐야 돼. 볼록성을 볼 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자, 이거를 대수로 한번 가봅시다. 대수로 어려운데 나도 이게 뭐 잘 몰라요. 다른 사람 푼 거를 끌고 와갖고 자, 해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이 점들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y1을 y1과 이거를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그럼 어차피 이걸 써야 되는구나. y는 x 더하기 1을 근데 풀이랑 좀 달라갖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걸로 갑시다. 넘어가요. 자, 아니면 이렇게도 하나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풀이가 하도 많은데 x2 빼기 x1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모양이었잖아.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빼는 거야. x2 빼기 x1 요거는 1보다 크죠. 왜냐면 얘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고 얘도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인데 이걸 빼버리니까 이 자체는 1보다 크게 돼요. 그 다음에 y2 빼기 y1 y2 빼기 y1을 또 찾아보면은 y2는 여기 그 다음에 y1은 여기 그러면
y2는 2분의 3보다는 작은 수, 얘는 2분의 1보다는 큰 수.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요 정도까지는 이제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1보다 큰 수로 1보다 작은 수를 나눠버리면 당연히 1보다 작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나마 좀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요게 조금 나은 것 같고. 근데 뭐 계속 얘기하자면 이 문제의 의도, 니은의 의도 자체는 볼록성이기 때문에 이거 볼록성으로 보면 그냥 바로 끝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봅시다. 2분의 루트 2랑 y1, y2가 있고요. 1. 이 비교를 이제 1하고 비교를 하래.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y좌표의 곱이란 말이야. y좌표의 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를 2분의 1보다 크고 뭔가 1보다 큰데 이게 느낌이 안 오죠. 이게 느낌이 안 와서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y좌표로 제시가 되면 y좌표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마찬가지로 x좌표로 뭔가 표현을 했는데 x좌표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 x좌표로 해석이 안 되면 y좌표로 바꿔주면 되고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게 관계식이에요. 변형에 대한 기준은 이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이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버리면 뭐 별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식 먼저 쓰면 y1이 2의 x1이 되고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x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관계식 하나와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게 2의 x2가 되고 마이너스 2x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좌표를 곱했으니 이제 딱 눈치를 봐도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봤을 때 이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걸로도 풀려요. 요걸로도 식을 정리하면은 풀려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얘네 모양을 요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2의 x1 더하기 x2로 바꿔주게 되고 이걸 강제로 2의 빵에 2의 2분의 1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x1과 x2에 대한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 부등식은 이제 눈에 딱 보이니까 됐고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도 별거는 없는 게 그냥 이거를 x1과 x2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두 개를 더한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보이면은 좋고 안 보이면 그냥 한번 써봐. x1이라고 하는 데는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2는 2분의 1보다 크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그렇죠? 두 개 더하면은 그냥 더하면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격차만 잘 그리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요소 하나하나를 그 함수, 교과서에서 배우는 함수의 특징으로 이어가셔야 돼. 자, 어쨌든 뭐 요 정도 합시다. 26번 꼭 풀어보시고 27번도 꼭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우리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요소들을 이제 배제시킨 좀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합답형을 만든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요소에 낼 수 있는 그 근거는 항상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이 이게 뭐 볼록성이든 증가감소든 얘네 정점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을 너희들이 판단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억지로 만든 문제들 진짜 많거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28번. 엔저 같은 거 풀 때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문제라서 이것도 합니다.
자, y는 일단 요거 내가 그냥 풀어줄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그 매일 풀다 보면은 나오던 문제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풀었을 것 같아. 자, 얘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숫자들을 슬쩍 보시고 x좌표에다가 뭐 3 정도 집어넣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번 그리고 뭐 2번 그려도 괜찮아요. 뭐 시간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대충 그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나오니까 이게 많이 그려봐야 돼. 깍두기 그림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만 해볼까? 자, 절대값의 2x-4부터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일단 2를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3을 그냥 뭐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8에서 4 빼면은 뭐야? 벌써 4야? 여기로 그냥 바로 넘어가네. 1을 집어넣으면 2를 찍고 그러면 0을 한번 집어넣으면 1이니까 3을 들어가네요. 적당하게 이렇게 꺾어주면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그 2x는 별거 없지. 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2,1 지나가고 4에 2 지나가고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나는 점이 일단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점이 여기와 여기가 되네요. 아, 여기만 좀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걸. 자, 어쨌든 뭐 적당하게 이제 보입니다. 자, 기억에서 질문하는 거는 이상한 좌표가 나왔어요. 로그 2의 3이랑 x1과 x2와 로그 2의 6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점들은 그냥 직접 대입을 하는 게 편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다가도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x2니까 이 주변 경계들을 살펴보는 것도 오히려 좋습니다. 이 값을 직접 집어넣는 것도 당연히 좋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숫자인가를 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의미가 있지. 그럼 2에 로그 2에 3 빼기 4를 하면은 1이 나오죠. 아, 요 점입니다. 요 점. 요 라인. 아이고. 요렇게 된 라인. 여기가 로그 2의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는 점.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2의 6도 저기다 집어넣어버리면 6에서 4 빼니까 2가 나오는데 요 점이네요. 여기가 로그 2의 6. 이상한 점이 아니야. 그런 애들은 다 x좌표, y좌표 혹은 x좌표가 될 수도 있고 y좌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게 격자에 딱 만나는 이런 정수점에 만나는 혹은 이렇게 x좌표에 대해서 정수점이 되든 뭔가 의미가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격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고정점에 대한 얘기가 돼요. 자, 저 사이에 딱 들어가네요. 뭐 여기와 이 사이에 딱 들어가. 예쁘게. 자, 그래 놓고 니은에서 묻는 게 x2에서 x1과 그 다음에 2의 x2와 2의 x1이 이제 3보다 작니? 일단 얼핏 봐도 이게 뭔가 2개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여기 x1과 x2에 대한 이제 좌표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좌표 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랑 여기에 대한 좌표 차 이렇게 되고 여기가 2의 x2에 2의 x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뭔가 이게 해석을 하기로는 뭐 이제 기울기나 기울기는 넓이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미 저기 있죠. 저기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에 있는 높이와 여기에 있는 높이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가로 곱하기 요 길이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모양을 만든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사관학교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또 2분의 3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 여기 있는 게 이 높이를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된 게 2의 x 빼기 4잖아. 이게 4 빼기 2의 x예요. 그러면 요 놈을 x2를 집어넣은 얘는 2의 x2 빼기 4가 되고 요 높이가 그럼 이쪽 높이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높이를 더하는 거죠. 그럼 4 빼기 2의 x1이 되니 이렇게 없어지면서 사다리꼴의 이제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고
2분의 3은 도대체 뭐니? 라고 하면 2분의 3이 뭐 이상한 숫자 찾지 마시고 우리 기억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뜬금없는 이상한 숫자를 내지 않아. 이상한 숫자를 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보통은 이제 연계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 당연히 여기 높이 1, 여기 높이 3, 2분의 1 여기에서 요 차이를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을 하면 1이 나오죠. 여기 하필 여기 길이가 1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의 3이라는 사다리꼴 안에 작은 사다리꼴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얘도 이제 이것 따로 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넓이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런 해석 방법이 기울기 아니면 뭐 넓이 뭐 두 개밖에 없죠. x좌표, y좌표가 두 개가 곱해지고 나눠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넓이, 그 다음에 기울기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2에 x1에 2에 x2가 있고요. 8과 로그 2에 로그 3에 6 이렇게 돼 있어. 더 복잡해졌지.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이게 x좌표로 해석을 해야 될지 y좌표로 해석해야 될지 이게 난감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대충 보니까 여기가 이제 y좌표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로그 3의 6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요거 로그 3의 6이야 또. 이것도 이상해요. 로그 3의 6. 이 로그 3의 6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또 어디서 이제 왔을까? 요걸 좀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보는 거지. 요거 8이라고 하는 애를 좀 치사하게 이쪽에다 가져다 놨고 2의 x1 빼기 4 그 다음에 2의 x2 빼기 4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y좌표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관계식부터 써볼까? 관계식부터 쓰면은 눈에 딱 보입니다. 만나는 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관계식이 뭐 별게 아니고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관계식을 잡는 거야. 자, 여기다 먼저 해볼게. 4 빼기 2의 x1이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죠. 로그 2의 x1이 되고 이게 y1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2의 x2 빼기 4라고 하는 애가 로그 2의 x2가 y2 이게 이제 관계식이에요.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졌고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요 y좌표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또 다른 모양의 x좌표 그러니까 요 모양이지 요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냐 이제 그 선택을 하시면 돼.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될 거고 요거는 여기에 로그 2의 x2가 되니까 이걸 합쳐서 쓰면 로그 2의 x2 빼기 x1이 될 거고요. 여기서 로그 2의 로그 3의 6이 되니까 우리는 로그 2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죠.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1과 x2에 대한 비율로 나오게 되고 이걸 y좌표로 바꾸면 이제 전체를 다 y좌표로 해석해야 돼. 그럼 불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자, 이러고 나면은 요걸 이제 바꾸죠.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6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있는 로그 2의 3이 있고 로그 2의 6이 있으니까 뭐 기존에 있던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뭐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x2라고 하는 애는 로그 2의 6보다는 작고 x1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된 거지. 큰 거지. 로그 2의 3보다 크네요. 로그 2의 3보다 큽니다. 그럼 이걸 나누면 이것도 1학년의 부등식으로 들어가게 되지. 어쨌든 고민해보세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정도를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고 이런 걸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번을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29번도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줄 테니까 30번하고 31번 중에서는 이게 비슷한 문제인데
대칭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31번을 해줄게. 31번. 둘 중에 하나만 갑시다. 자, 이 식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y는 ax랑 y는 a의 x 빼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자, 대칭성이 먼저 느껴져야 돼요. ax가 있고 a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뭐 한번 그려봅시다.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여기 정점 y는 ax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리려면 a의 마이너스 x를 그려서 이렇게 평행이동 해줘야 되죠. 요거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 거니까 y축 대칭이 될 거야. 이렇게 y축 대칭이 된 애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정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여기 있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노란색 살짝 희미하게 그려준 애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주면 돼. 그 다음에 위로 절대값 꺾어 올립니다. 자, 점근선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 형태로 요 구간이 요만큼 간격이 1이야. 그럼 이게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1이고, 이게 올라가 봐야 점근선 입장에서는 여기를 넘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대칭성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요 함수랑 요 함수. 사실 이것도 이제 회전을 하면은 이제 이동에 대한 관점으로 또 해석은 되는데, 얘랑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2분의 1 점대칭 상황이 되죠.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AX가 있어요. 얘가 A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거야. 얘는 0,0 대칭이란 말이야. 0,0 대칭이고, 여기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올라간 게 여기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애가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얘랑 얘 가운데 대칭이 되는 점은 어찌됐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점대칭점이 그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형성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뭐 그래서 기억은 뭐 별거 없고,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다 당연한 거고요. A가 4가 되면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는 2가 되냐? 그러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이거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방정식을 풀 거냐 그래프로 해결할 거냐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돼요. 그러면 4의 x랑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사실은 그냥 속 편합니다. 그냥 얘를 그냥 해결을 하시면은 되고, 방정식을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풀어주시면 돼요. 4가 됐을 때의 상황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나가. 이렇게 두 개가 2분의 1,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2분의 1, 2분의 1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정확하게 딱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뭐 방정식 풀어야 되는 일이라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4보다 큰 상황이 되면 두 곡선의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 그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저기다가 이게 4가 됐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어쨌든 2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지수함수가 되는데, 근데 이게 A가 정확하게 4였을 때 이렇게 돼요.
A보다 4, A라고 하는 데가 4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될 거고, 이건 A가 4보다 작은 상황. A보다 큰 상황이면 당연히 더 이렇게 굴곡이 심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점이 2분의 1,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이렇게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또 바꿔. 여기서 4일 때 정확하게 접했으니까 만나는 점이 이제 2개, 여기까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총 만나는 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4일 땐 정확하게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접하는. 사실은 뭐 이제 수원에서 접하는 상황을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방정식의 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이제 저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만나는 거를 제외하고는 여기 중근 형태로 만난다라는 거를 방정식을 풀어서 접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난 점이 총 3개인데 여기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요 점과 요 점은 대칭성이니까 이거 2개를 더하면은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요 놈과 요 놈 2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애를 더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보다 그러니까 이게 읽다가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를 하는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헷갈린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이런 대칭성이 보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30번에도 이게 밑이 2야 똑같아.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라 얘네들이 뭔가 이게 회전이 될 수도 있고 대칭이 될 수도 있고 만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대칭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만나는 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보세요.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직선 y는 이제 y는 x 그래프랑 비교를 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32번도 꼭 푸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막 별건 없고, 자 37번도 뭐 유명한 문제라 이걸 또 그냥 뭐 넘어가기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만 읽고 또 뭐 너무 유명한 문제라 37번은 그냥 몇 가지만. 자, 지금 밑이 다 같은 상황이에요. 37번은 로그 2x의 절대값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요거 밑이 뭐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되고 2의 마이너스 x니까 대칭성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크게 그려주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나? 1까지만 그리면 되겠다. 이 정도 2분의 1과 1 0과 2분의 1 이제 점을 찍어주면 2분의 1x는 여기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2x를 그리려면은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바짝 그려줘야 되네. 이렇게 일단 갑시다. 그 다음에 로그 2x에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여기랑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점을 지나가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랑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명확하니까 뭐 여기다가 일단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릴게. 자, 이 정도 그려놓고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나는 점 기억에 대해서 기억은 어디야? 만나는 점 여기가 P1,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잠깐 여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아니 대충 잠깐만 2를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가야 돼. 대충 이렇게 합시다. 대충 여기에서 이 점과 만나는 이 정도?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아 격자를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망하면 이렇게 다시 그리면 돼요. 망했어. 자, 다시 1, 2, 1, 2. 여기 1, 2로 가야 돼. 이 정도쯤은 해야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요거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정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요거 함수 됐고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되는 y는 x를 뭐 친절하게 이제 사실 뭐 문제에서는 다 그려줬는데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고 여기가 r입니다. 아니다 여기가 r이다 여기가 q. 자 이게 뭐 대칭이 되는 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y는 x 대칭 이걸로 그냥 뭐 바로 보여주면 되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 딱 눈에 보여요. p라고 하는 좌표는. 그래서 기억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같다로 보시면 되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과 이렇게 면적이 같다.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이 이제 x2의 1과 y1과 y2 빼기 1 이렇게 된 얘를 이거 면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안 되고 이제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뭐 역수가 되든 뭐 기울기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일단은 이제 요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0,1이에요. 0,1이 기준. 여기에서 x2, y2까지. x2, y2가 r인가? q구나. 이렇게 된 기울기네. 이렇게 된 기울기. 요 놈이랑 그 다음에 0,1에서 똑같은 점이네. 거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의 역수래요. 근데 그 역수가 사실은 이제 이게 y는 x가 요 위에 있는 이제 교점이다 보니까 요 놈을 똑같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 3개에 대한 얘기로 볼록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부호를 잘못 따져갖고 틀리고 뭐 이런 일이 많았지. 기울기를 못 찾아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뭐 39, 40, 41 이런 것들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2번을 보시면 뭐 아까 이건 힌트를 줘서 y는 2x랑 y는 로그 3x가 동시에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로그 2x를 그리든지 아니면 3x를 그리든지 해서 비교를 하셔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눈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 시리즈는 다 이제 밑이 다르게 작업이 된 거야. 그 중에 하나만 한번 풀어봅시다. 47번 한번 해볼까요? 47번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위치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먼저 기준으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쁘게 그려봐봐. 이것도
자, 뭐 그림 예쁘게 그리시고.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가 다들 그냥 힘이 빠져있네. 많이 힘든가 보네요.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날까? 어떠니? 정부의 의지는 어쨌든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게 판이 다 뒤엎어질 수도 있어요.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늘어나도 문제고 안 늘어나도 문제고 항상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설 연휴 때 미국에 사는 동생네 집에 갔는데 그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 활동이 좀 힘들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그 주요 공약점 만약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나랑 비슷하게 그 설명회 같은데 이제 오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약대가 구멍이 많이 날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 지방대 약대는 완전히 뭐 그냥 구멍이 뻥뻥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약대를 왜 얘기하냐면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의사보다는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또 친척 집안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 뭔가 풍요롭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보다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부유한 거랑 부자인 거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부유하게 너무나 그냥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애들하고 잘 놀더라고. 근데 의사는 여전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바쁘고 대우야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가 대우를 받지를 못할 거야. 인원이 많아지면. 너희들은 이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나 아니면 친척분 중에 변호사나 뭐 이런 그런 법률 관련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잘 알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사법고시 뭐 이런 데 통과하는 사람들을 정원을 엄청 조금 뽑았다가 갑자기 확 늘렸어.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굶어 죽는 세상에 왔어. 그게 벌써 한 20년 전에 시행이 된 거거든. 그때 확 늘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원래 부동산 이런 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이런 너희들 알고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이런 데서 하잖아. 근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부동산 중개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기타 등등 자격증이 한 30여 개가 생기거든. 변호사가 원래 그런 직업이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동산업을 막 이제 많이 뛰어드는 변호사도 생기고 이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빈익빈 부익 변호사님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냥 뭐 집안에 이제 친척분 중에 의사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여전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이제 뭐 의사가 되는 거는 의미가 있어. 근데 집에 나 홀로 의사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인맥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 동생이 그랬어. 내 동생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는데 혼자 의사가 돼갖고 그 의대 교수까지 됐거든. 그래도 힘들어해요. 그게 현실이야. 지금도 그런데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면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가도 좋아. 뜻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근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면 한국을 빨리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게 답이 없어. 야 출생률만 해도 이게 벌써 0.7? 말이 안 돼.
이게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나도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갔다 왔더니 10년 안에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미국을 가자라는 게 지금 목표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 그냥 약간 난민들을 많이 받아서 인구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의대보다는 그냥 너희들한테 하는 권유야. 뭐 이런 얘기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어머님들이 화내셔갖고 약대 쪽을 공략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계 이제 제약회사에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산다. 엄청 좋은 것 같지 않아? 가장 현실성 있고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어쨌든 뭐 뜻이 있으면 가시되 뜻이 없어서 갔다가 뭐 그냥 다 관두고 뭐 지금도 막 난리가 났는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 10년에 한 번씩 좀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이번에도 그렇고. 어쨌든 올해가 약대가 제일 쉬운 해가 돼. 내년은 또 달라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봅시다. 문제. 우리는 이제 수능을 잘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흰색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로그 2 밑에다가 n에다 2를 집어넣은 대칭이 예쁘게 되는 그래프야. 자, 그런 상황이고 n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n에다 2, 3, 4 뭐 숫자들을 쭉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제 일반화를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게 이걸 이제 잘못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이게 y는 로그 2x야. 로그 3의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얘를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흰색은 이렇게 로그 2x는 요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어쨌든 여기에 이제 축대칭에 이동을 시킨 거지. 축대칭. 얘 의미는 x는 2 대칭, 축대칭을 시킨 함수입니다. 축대칭은 뭐 어렵진 않은 상황이니까 2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돼요. 자, 이것도 정점 문제입니다. 3,0을 무조건 지나가는 로그 n의 x 여기 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 살짝 그리고 대칭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어서 그려도 됩니다. 자, 기억은 이제 해보면은 뭐 금방 나오게 되죠. 기억은 CN이라고 하는 게 만나는 점이 AN, BN, CN 이렇게 들어가는데 CN은 증가 수열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함수가 점점점 이 밑으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 돼요. 이제 니은부터 조금 어려운데 자, 니은도 이게 지금 보면은 x좌표랑 x좌표 두 개를 곱해놨어. x좌표랑 x좌표 여기 있는 an과 bn 두 개를 곱해놨습니다. 자, 관계식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 관계식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좌표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걸 y좌표로 바꾸면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돼. 너희들이 나중에 그 뭐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약간 부등식에서 중간에 좌표 잡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개수색이랑은 조금 다른.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x좌표로 표현이 돼서 어려운 거를 y좌표로 바꾸면 쉬워질 수 있어요. 자, an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한번 표현을 해볼게. an과 bn이 일단 y좌표 기준으로 하면 어디 가야 돼? 이게 지금 다 음수, 여기에서 음수 쪽하고 이쪽도 음수 쪽 부분이 그냥 대칭이 된 거니까 4 빼기 x에서 헷갈리네.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 요놈이 y는 로그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의 왼쪽 부분 이쪽이 로그 2의 4 빼기 x가 되죠. 왜냐면은 뭐 그냥 2 이런 거 집어주면 되지. 2를 집어넣으면 양수잖아. 양수니까 뭐 절대값 그냥 해주고 요놈은
이제 음수로 들어간 부분을 이제 양수로 만든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이거 n이라고 하자. n에 4 빼기 x 이렇게 되고요. 교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주면 돼. 지금 이게 x 좌표인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an을 집어넣었을 때 일단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an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n의 4 빼기 an. 와 이거 뭐 풀 수가 없죠. 로그 방정식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교점에 대한 표현으로는 저 위치를 잡아내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일단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를 교점에 대한 방정식은 풀 수가 없으면 아 뭐지? 여기 이런 격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얘는 요 놈은 1보다 크죠? 확실하게. 그 상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가 기준이고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 만나는 점이 당연히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 이거는 1보다는 작은 상황이 돼요. 그럼 bn을 다시 쓰면 로그 2의 bn이라고 하는 애는 뭐 혹시 모르니까 또 쓸게. 여기 로그 n의 4 빼기 bn인데 이놈은 1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자,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내 봅시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편하지. 요거를 역수로 만들까? 역수로 만들어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모양이 안 나와? a분의 1 요거는 빼고 다시 로그 2에 an분의 1은 1보다 컸으니까 여전히 뭐 이렇게 되고 음수로 만들어야 편하려나? 뭔가 좀 이상한데? 됐고 잠깐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an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 마이너스를 곱해서 잠깐만 부호를 잘못 뺐나? 마이너스 1이고 넘겨서 an이 2에 마이너스 1,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게 만들어 버리고 자 여기서 그냥 쓸게. 그 다음에 요거는 bn이라고 하는 애는 2보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두 개 곱하면 1보다 작네요. 됐지? 자 다시 얘기할게. 일단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격자가 생각보다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들이 그거를 이제 약간 뭐 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 근데 이게 얘네에 대한 이게 좌표를 먼저 하고 할 걸. 어쨌든 이 좌표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게 x 좌표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 x좌표로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 좌표 자체에 대한 해석을 x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걸 y좌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단계 그냥 꼬아놓은 거지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그걸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뭐 다음에 어쨌든 할 거야. 자 그냥 요 정도로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디귿도 표현을 뭔가 바꿔놨어. 이게 이제 로그를 씌워주는 게 편해 보이죠? 로그를 an과 cn이 일단 밑이 2인 여기 an과 cn이 밑이 2인 로그 위에 있는 애니까 여기다가 로그 2를 깔아버립시다. 로그 2를 그럼 부등식은 바뀌지는 않고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눠버리면 로그 2의 cn과 로그 2의 an이 그 다음에 이걸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cn이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확실히 커요. 그래서 나누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떨어져서 나눌 때 이 놈이 음수란 말이야. 음수라서 an 빼기 1을 나눌 때 이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양수, 음수 나눠줘야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1,0에서 이제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따져야 되는데 요건 이제 꺾인 점이니까 로그 2에 위 있는 점은 아니고 요걸 이제 대칭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 로그 2x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에 있는 an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점, 이 점이 로그 2의 an인 거잖아.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기울기 1,0이니까 요거 내고 이렇게 된 기울기랑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 기울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네요.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은 예전 교육청에도 디귿 같은 표현은 나온 적이 있고 좀 올드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이쪽 파트에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오면은 이제 잘 풀어서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어서 또 갑시다.